설명한 거고. 자, 이거는 리턴 발렌티어도 약간의 영향이 있고 또 여러분이 리마인드 하는 거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상부 기관인 위에 저희하고 코워크하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유나이티드 웨이의 그 담당자가 내년에 텍스법이 뭐가 바뀌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인포메이션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써머리했습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갖고 왔는데, 자, 내년도 텍스 년도 2022년도, 그다음 캘린더 이어는 달력으로 따지는 연도는 2023년도죠, 그렇죠? 근데 내년에 2월 1일부터 4월 며칠까지 텍스 보관하는 텍스 년도 올해 거 2022년도 하는 거죠.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에 텍스 파일링 엔드가 텍스 파일링 세금 보고해야 할 날이 통상 4월 15일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4월 15일이 토요일인가 돼가지고 안 합니다. 좀 정확히 달력을 못 봤는데. 그래서 내년에 텍스 보고가 언제가 마감이냐? 4월 18일입니다. 4월 18일. 4월 18일 날. 내년 4월 15일이 토요일이고 16일이 썬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보고를 못하죠. 그 다음에 17일이 그러면 4월 17일 날 텍스 보고 했는데 텍스 보고 못합니다. 왜 그러냐? 워싱턴 DC가 할리데이입니다. 그래서 4월 17일까지 월요일날까지 그 다음 날 4월 18일까지 텍스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일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내년도 텍스 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까지입니다. 저희는 내년에 텍스 보고할 때 몇 월 며칠까지 근무하느냐, 무료로 세금 보고해 주냐, 4월 15일 날 마지막 토요일까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하고 올해 바뀐 것 중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텍스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텍스 용어가 파일링 스타터스에 있는 타입 중에 싱글, 메리저 파일링, 조인트, 메리저 파일링, 세퍼레이트, 헤드 오브 하우스 홀더는 똑같고 틀린 거는 예전에는 qualify with 이렇게 썼는데 그것을 바꿔가지고 qualify surviving spouse 미망이죠. 죽지 않고 남편이나 아내조차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survivor spouse 그걸 바꿨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QSS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텍스 보고 갖고 온 사람은 qualify with라고 체크되어 있겠지만 올해 내년에 텍스 보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qualify surviving spouse라고 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용어로 바뀌어서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qualify with는 없어진 거죠. 왜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텍스 내용에 가서 보니까 scholarship income 말하자면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학교 가서 학비는 1,000불 냈는데 장학금으로 10,000불 받았어요. 그러면 9,000불 장학금이 남은 거죠. 학비 1,000불 내고 9,000불이 남았잖아요. 뭐 제가 강의할 때는 그 9,000불도 텍스블 인컴으로 하지 말고 그냥 보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9,000불을 텍스 보고를 하겠다고 하면 뭐냐면 이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닝컴 텍스 크레딧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면. 근데 보통 이제 자격이 안 되는데 학생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있어서. 그런데 예전에는 그 스칼라십 인컴을 어디다 넣냐면 1040 라인 넘버 1 아까 얘기한 W2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거 여기에 W2 라인 넘버 인컴 라인 넘버 1에 W2 샐러리 팁 스칼라십 이렇게 다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스칼라십은 따로 딴 곳으로 몰아넣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스케줄 1에 라인 넘버 8번 R에 있습니다. 따로 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스칼라십을 인컴으로 잡을 때 앞에 있는 1040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스케줄 1에 라인 넘버 8번에 가는 거 집어넣으면 숫자가 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99K 여러분 다 잊어먹으셨겠죠? 1099K가 뭐냐?
서드 파리에서 돈 받은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있지만 우버, 리프트, 또 요새 뭐 음식 딜리버리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도어대시 뭐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 회사로부터 1099 NEC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크레딧 카드를 쓰는 경우 자동으로 크레딧 카드로 이체되면 벤모 이런 거죠. 크레딧 카드, 펜펄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 걸로 돈이 들어오면 그 거기 일했던 회사에서 나중에 그 사람한테 납세자한테 텍스페이한테 1099K라는 걸 줍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영업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600불 이상 받으면 어느 업체로부터 600불 이상 받으면 세금 부과합니다. 그게 1099K. 뭐 요새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보니까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크레딧 카드입니다. 또는 캐시 카드 모든 게 다 해결되죠. 그래서 사실은 직업을 열어봐야 캐시가 없습니다. 근데 그 1099K를 그런 폼을 갖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1099 NEC Non-Employee Compensation 또는 뭐 옛날 폼으로 1099C 뭐 스케줄 C 쓰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잠깐만 스킵했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1099K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비즈니스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았다거나 또는 어떤 물품을 받았을 때 그런 경우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1099K를 준다 뭐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갖고 보면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99K에 있는 금액하고 플러스 이 사람도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1099 NEC 그거하고 둘이 합해야지만 수입이 됩니다. 총수입.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올해 좀 바뀐 거고. 그 다음에 1040의 폼이 약간 바뀌었는데 1040에 아까 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인 넘버 1에 예전에는 그냥 심플하게 웨지, 샐러리, 팁, 뭐 이런 게 쓰여 있었는데 이거를 수입을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웨지에 들어가는 것은 옛날에 라인 넘버 1이었는데 이번엔 라인 넘버 1A, 그 다음에 1B, 1C, D, E 이렇게 죽였어요. 이게 좀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인컴, W2, 웨지에 관련된 거는 그냥 라인 넘버 1 이렇게 넣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IRS에서 브레이크다운 했습니다. 나눠놨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아셔야 하고. 그 다음에 에듀케어 익스펜스, K부터, 킹드가든부터 12학년까지 선생님들, 돈 주는 거. 예전에는 에듀케어 익스펜스, 어저스먼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250불까지 해줬는데, 한 사람당, 그러니까 한 사람당 250불인데, 내년부터는 300불로,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300불로 올라갔습니다. 300불로. 근데 부부가 선생님이야. 한 선생님은, 남편은 뭐, 하이스쿨, 와이프는 엘레멘트 스쿨. 그러면 두 사람이 600불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600불, 그렇게 됐습니다. 바뀌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제일 크리티컬하게 바뀌었느냐, 중요하게 바뀌었느냐. 어닝컴 텍스 크레딧에 대한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어닝컴 텍스 크레딧. 작년 2021년도와 2022년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부에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자 규제했던 것을 많이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팬데믹도 거의 끝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 위치로 세금이 원래 있던 기준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 요거는 사실은 지금 제가 가르치는 거하고 조금 틀린데, 뭐,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뭐가 바뀌었느냐. 만약에, no qualified child인 경우, 그러니까 싱글이죠, 싱글. 아니면 18살, 19살짜리, 이런 친구들이 작년에는 어닝컴 텍스 크레딧 받았습니다. 어닝컴 텍스 크레딧은 원래 세법에는 over 25, 그러니까 24살까지 미국에서 보통 학교를 다니는 거로, 대학교를 끝나는 거로 보고, 24살까지는 뭐 돈을 벌었어도 그러니까 어닝컴 텍스 크레딧을 주지 않았는데, 팬데믹이 생기는 날부터 사람들이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나이 제한을 풀어놨거든요. 나이 제한을. 그런데 다시 그거를 오리지널로 돌아갔습니다. 옛날 법대로. 그게 뭐냐면 25살부터 under 65까지 인 사람에게 한해서만 이 25살부터 65세에서 earned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한테만 어닝컴 텍스 크레딧 주는 겁니다. 이게 원래 오리지널 텍스법입니다. 그럼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 under 19까지 되고 그 다음에 unlimited 65세가 넘어서 70세, 72세, 75세까지 일을 해도 어닝컴 텍스 크레딧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5세 지난 분들도 엑스트라 인컴이 생겼죠. 아마 올해 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와가지고 세금 보고하고 72세, 뭐 70세, 65세 넘어간 사람이 와가지고 작년에는 나 리판 많이 받았는데 왜 올해는 안 줍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거는 작년에 팬데믹 터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시 세법을 적용해서 나이 제한, 높은 노령에 있는 데한 나이 제한을 풀어놨는데 다시 65로 내려갔습니다. under 65니까 65세, 1957년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8년생까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threshold, 말하자면 그 리미트, 이 사람이 수입이 lowest 1648부터 캡이 생겼다는 거죠. 그죠? 최고 싱글일 경우는 16,480불까지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어닝컴 텍스 크레딧 주고, 만약에 결혼했지만 킷이 없는 사람, 애가 없는 사람은 22,610불. 이거 지금 옛날 숫자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올려놨다는 겁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작년 걸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 25가 아니라 19로 가르쳤고 65세까지가 아니라 리밋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99세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일을 해서 밖에 나가서 근로소득을 하면 준다 그랬는데 그게 다시 원위치가 가지고 over at least 25 to under 65 요거까지 가지고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텍스가 확정된 건지 나중에 한번 확인하고 만약에 혹시 바뀌었으면 옛날같이 그냥 65세 규제가 없고 그냥 풀려 있으면 언리미트로 되어 있으면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EITC에서 퍼머먼틀리 이거는 지금 템포를 작년과 올해 차이점을 바뀐 거고 EITC에서 어닝컴 텍스 크레딧에서 퍼머먼틀리 바뀐 거는 요겁니다. 원래 어닝컴 텍스 크레딧은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없으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으면 안 줍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페어 납세자와 스파우스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는데 아이가 ITIN 넘버 갖고 있다. 그러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요거 좀 풀어놔가지고 소셜 시큐리티가 텍스페어 납세자나 또는 그 스파우스가 만약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으면 비록 아이가 ITIN 넘버를 갖고 있어도 ITIN 넘버 옛날에는 안 됐지만 ITIN 넘버를 갖고 있어도 그럴 경우에 세금 보고하는 사람 또는 세금 보고하는 사람의 배우자가 소셜 시큐리티만 있으면 아이가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건 없건 어닝컴 텍스 크레딧 준다는 겁니다. 조금 완화된 거죠. 여러분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멕시코 부부가 왔는데 부부가 소셜 넘버가 있지만 애는 소셜 넘버가 없다. 예, 그래서 IT 넘버 갖고 있다. 그러면 안 좋습니다. 근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IT 넘버 갖고 있으면 소셜 넘버가 아니라 IT 넘버 갖고 있으면 그거는 마찬가지로 어닝컴 텍스 크레딧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바뀐 게 근데 이 어닝컴 텍스 크레딧 받는 사람이 인베스트먼트 인컴 맞으면 근로소득은 적지만 내가 은행에다가 100만 불 집어넣어가지고 은행 이자를 15,000불 받았다.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earned 인컴은 많지만 unearned 인컴은 많지만 일을 해서 근로소득 해가지고 번 거는 많지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해당하는 거냐? 안 줍니다. 은행에 100만 불 있는 사람한테 돈을 우리가 줄 필요가 없죠. 정부에서. 근데 그런 인베스트 인컴 맞으면 지금 같이 이자 또는 배당금을 받았다거나 디비전을 받았다거나 또는 캐피탈 게인이 생겼다거나 그런 돈들이 그런 인베스트먼트 인컴이 1,300불 이상 오버하면 그 사람은 비록 밖에 나가서 알바해가지고 W2를 받았는데 5,000불짜리 받았어도 그 사람은 어닝컴 텍스 크레딧에 해당하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3,000불이었습니다. 한 3년 전에는. 작년, 재작년부터는 10,000불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1,300불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도 해당 사항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의외로 이자 수입 같은 거, CD 같은 거 집어넣으시고 받으셔서 받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인베스트먼트 인컴, 캐피탈 게인 생겨가지고 받는 사람 많습니다. 하여간 그런 사람들은 뭐 이자 소득이나 뭐 인베스트먼트 인컴이 10,000불 정도 갖고 온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닝컴 텍스 크레딧에 싱글 메이저 파일링 조인트 헤드 오브 하우스홀더 또는 QSS 이런 사람은 쉽게 해당되는데 예전에 텍스법에 의하면 메이저 파일링 세퍼레이트 부부가 같이 결혼했지만 별개로 세금 부과할 때 그 사람한테 어닝컴 텍스 크레딧을 주지 않았는데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도 어닝컴 텍스 크레딧 준다 얘기입니다. 그렇죠? 준다. 그런데 최소한 1년 중에 6개월 동안 같이 살아야 한다. 뭐 그런. 근데 물론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바이터는 메리지 파일링 세퍼레이트인 사람이 오면 텍스 보고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별로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어닝컴 텍스 크레딧이 퍼머먼트리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됐고 후년에도 바뀌고 그 대신 요 위에 있던 것은 올해부터 다시 텍스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전 텍스법으로 돌아가서 이런 제한이 있는 거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말하자면 다시 65세가 아니라 또 그것도 또 풀어놓을 수도 있죠. 그렇죠? 70세가 돼도 일을 하면 주겠다. 좀 받을 수 있죠. 그거는 모르겠지만 약간 2022년도에는 65세 이하만 어닝컴 텍스 크레딧 받는 거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텍스법에서 몇 가지 또 바뀐 게 지금 우리가 집중할 것은 어닝컴 텍스 크레딧이지만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바뀌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2022년도에 바뀝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2021년도에는 얼마씩 줬냐? 애들 한 명당 3,000불씩 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원래 텍스법은 2,000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2,000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000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qualified child가 작년에는 만약에 under 18까지 줬는데 다시 원래 텍스법대로 under 17, 17살 이하, 그러니까 16살까지,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가 한 16살 되는데, 미국에서. 16살까지만 child tax credit이고, qualified child고,
17세, 18세 그럼 벌써 대학교 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걔네는 child가 아니고 other dependent로 넘어가죠. 그렇게 돼서. 그래서 다시 텍스 오리지널 법대로 17 언더 17 아이한테 텍스 크레딧 주는 거고 텍스 크레딧은 2,000불 준다 그 얘기죠. 그 중에 1,500불은 2,000불 중에 1,500불은 non-refundable tax credit이고 나머지 500불은 refundable credit이다 그 얘기죠. 지금 1,500불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 좀 멀리 있어.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애가 뭐 2,500불까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뭐 그건 중요한 얘기야.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이가 다시 원위치 됐고 2,500밖에 안 준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텍스법이 바뀐 거가 뭐냐면 no stimulus check 있습니다. no stimulus payment. 지난 팬데믹 터져가지고 첫째 경기 부양책으로 1,200불, 600불, 1,400불 줬습니다. 정부에서 2020년도에 1,200불, 2021년도에 처음에 600불, 2차, 3차에 1,400불 줬거든요. 그거 이제 없습니다. 예, 이제 좋은 시절 다 갔죠. 공짜 돈 없습니다. 당연히 집어넣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텍스 보고를 2021년도나 2020년도 텍스 세금 보고 안 하신 분, 그분 텍스 보고 하면 아직도 그 스티무러스 책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부르는 거는 스티무러스 책이라고 부르고 또 여기는 지금 우리가 스티무러스 페이먼이라고 했는데 원래 오리지널 네임은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입니다.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 거기에 텍스 폼에도 있고 그랬는데 텍스 년도 2022년도는 그런 거 없다. 얄정 없다. 그래.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뀌는 것이 또 뭐냐면 child and dependent care입니다. 애가 under 그러니까 teenager 그러니까 13부터 teenager죠. 12까지 12고 13부터잖아요. 미국에서도 12살 이하는 누가 집에 있어야죠. 그 다음에 13살부터는 집에 혼자 있어도 되죠. 그 케어하는 거, child care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는 돈, 말하자면 애들 child care 센터에 보냈었죠. 이제 그럴 경우에 그 돈을 돈에 대해서 정부가 텍스 크레딧 주는데 맥시멈 그 익스펜스가 3,000불 한 애당 3,000불 까지 3,000불 그다음에 투 원 퀄리피셜 애 하나당 애 3,000불 그다음에 애가 2명이면 6,000불 그죠? 까지 준다 그 얘기죠.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 3,000불 6,000불까지 준다. 뭐 이거는 사실 뭐 공부한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가 차일드케어에 엄마 아빠가 직장 다니기 때문에 애를 차일드케어에 보내야 한다. 그랬을 경우에 걔가 언더 13이면 말하자면 11살, 12살, 10살, 9살 가면은 차일드케어에서 애에 대해서 그 들어가는 비용을 영수증을 받아오면 되죠. 캘리포니아에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꼭 그 차일드 케어 프로바이더 서비스를 제공한 그 회사로부터 전화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전화번호. 물론 차일드케어는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그런 거 제공하는 그 제공업자들이 다 그 스테이먼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PMI 그 은행에 계신 분 잘 아시겠지만 Private Mortgage Interest, Insurance PMI 맞으면 제가 어떤 금액을 론 받았는데 그 금액이 크면 인슈런스 듭니다. 그게 PMI라고 하죠. 그럴 때에 거기에 PMI에 들어간 돈, 페이한 돈, 인슈런스 페이먼, 프리미엄 낸 것도 공제해 줬는데 앞으로는 공제 안 해준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이건 옛날에 제가 공제 안 해줬는데 공제 예전에는 해줬다가 공제 안 이제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없어졌어. PMI. 1098, 그, 모게지, 그, 스테이먼 갖고 오면 거기에 보면은, 모게지 인트레스트 낸 거, 플러스, 어떤 사람은 포인트 낸 것도 있습니다. 포인트. 미리 포인트 낸 거. 그 다음에, 론 금액이 크면은, 거기에 대한 인슈런스 PMI 든 거 있거든요. 그 PMI도 있는데,
그 스테이먼에 있는데 그 PMI는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없어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charity contribution. 그 charity contribution은 뭐냐면 팬데믹 기간 동안 지난 2021년 특별히 모든 사람이 자기가 도네이션 한 게 있는 사람 얼마를 했든지 원래는 스탠다드 디덕션에서 공제해 주지 않았는데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한 사람당 300불, 둘이는 600불 공제해 줬습니다. 특별하게 증빙 서류가 없어도 스탠다드 디덕션 후에 300불씩 빼줬습니다. 또는 600불 빼줬습니다. 그런데 원래 charitable contribution은 어디 있었냐면 itemized deduction 아이템이죠. itemized deduction. 다시 그런 예전에 작년에 같이 무조건 300불, 600불 공제 준다 그거 없습니다. 다시 오리지널 원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교회에다가 또는 그 성당에다가 내가 1000불, 5000불 넣었으면 작년에는 5,000불도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스탠다드 디덕션인 경우는 그 5,000불 아이템아이드 디덕션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스탠다드 디덕션에서 300불, 600불 공제해줬는데 그거 없어졌습니다. 다시 5,000불 네가 도네이션 했어. 그러면 네가 5,000불에 대해서 클레임하고 싶으면 아이템아이드 디덕션으로 클레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원래 텍스법입니다. 다시 다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 언엠플로이먼트 있는데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작년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잡을 많이 잃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들어가지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오바마 케어 그 헬스 인슈런스를 들기 위해서는 미니멈 수입이 필요합니다. 미니멈 수입 얼마가 필요하냐면 133% 페더럴에서 얘기하는 최저 생계비의 133% 이상부터 400% 그 사이에 들어가야지만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돈 버는 게 너무 작으면 미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133% 이하이면은 그 사람은 의료보험을 들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언엠플로이 받았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 언엠플로이 받은 것 같고 그거를 수입으로 생각하고 말하자면 언엠플로이라는 건 자기 수입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놀아도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입이라고 생각하고 그 헬스 인슈런스 관련된 프리미엄을 계산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잡을 많이 잃어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작년에 한 해 동안만 그거를 수정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전 방법으로 돌아갔으면 언엠플로이먼트로 받은 돈은 수입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료보험 그 프리미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원래 규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내년에만 이제 잠깐 temporary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이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마 1월 15일까지 사실은 돼봐야 알아요. 그러면 1월 15일날 파이널라이즈 된 그 세법이 결정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근데 요새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학생들한테 뭐 해준다고 했어요? Student Loan Forgiveness. 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융자 받은 거 10,000불까지 해주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 전체의 약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90%가 지금 unfair하다고,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게 forgiveness이기 때문에 공짜로 준 돈이기 때문에 그건도 정부 입장에서는 공짜로 준 거지만 본인은 사실은 그거를 돈을 받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forgiveness 받은 사람이 있으면 gross income에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5만 불 벌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융자했는데 정부에서 10,000불 수준을 내지 말라고 얘기해가지고 안 냈어요. 왜 부당했어요? 그러니까 forgiveness 했어요. 안 내도 돼요? 그러면 5만 불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게 아니라 5만 불 플러스
그 수준론 확인료스 된 10,000불을 포함해서 60,000불로 세금 부과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 deduction of the food, beverage, 비즈니스 익스펜스 중에 여러분 이제 뭐 사업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혹시 자영업자 하시는 분, 자영업 하시는 분은 비즈니스에서 손님하고 밥도 먹고 그러겠죠. 그럴 때에 들어갔던 돈, 원래는 푸드, 베버리지, 푸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밀은 되는데 베버리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푸드, 베버리지 두 개 다 합해서 모든 그 손님 접대를 위해서 쓴 돈은 다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그 스케줄 C에 가보면 내가 손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밥값 100불 냈습니다. 요새 음식값이 많이 올라왔죠. 둘이 앉아서 먹어도 100불입니다. 그 중에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공제해 주는 거는 내가 100불 클레임해도 돈을 100불 냈어도 내가 텍스상에는 나는 내 원래 밥 먹은 거고 제 밥을 먹은 거고 그래서 그건 해당 사항이 없고 그 손님 접대한 50% 해당해서만 익스펜스로 쳐줘서 자기 수입에서 공제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푸드 베버리지까지 포함됐다는 건데 푸드는 알고 있었는데 약간 베버리지는 잘 술 먹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anceled qualified principal resident individu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요즘 4017책이 확실치 않아 가지고 요즘 썼는데 4017책에 내년도 개정판에 섹션 1-5에 요 내용이 있다는 건데 한번 읽어보면 되지만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 바이타인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네. 세법은 바뀌었으니까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마켓플레이스 있죠? 마켓플레이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인컴이 400% 이상 넘어간 사람한테도 maybe 133%부터 최저 생계비 133%부터 400%까지 그 사람들이 우리 보험을 받았었는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400% 이상인 사람이라도 자기가 한 사람이 미국의 최저 생계비가 약 12,000불입니다. 근데 제가 15,000불, 4배니까, 약 6만 불을 벌었으면 사실은 정부에서 의료보험비를, 프리미엄을 보조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년에는 400%가 넘어갔더라도 정부에서 그 프리미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바뀐 거죠. 물론 여러분도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할 테니까. 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즈니스 마일리지에 대해서 스탠다드 마일리지, 첫 어디 제가 일하러 갔잖아요. 그러면 스탠다드 마일리지 공제 주죠. 근데 스탠다드 마일리지가 아니고 액츄얼 익스펜스로 클레임 하시는 분은 아웃 오브 스코프 저희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안 해주는데 그럼 두 번째 문제고 스탠다드 마일리지로 공제해 줘야 하는데 비즈니스로 통했는데 마일리지 값이 틀립니다. 보통 1년에 뭐 원마일당 57센트 뭐 이렇게 됐는데 올해 그 중간에 우크라이나 전쟁 뭐 터져가지고 물가가 막 올라갔죠. 그 가스비도 막 올라갔죠.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가 한 6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이 지금 제가 한국에 와 있는데 한국이 지금 현재 미국보다 그 가스비가 쌉니다. 제가 돌아다니 보니까 조금 쌉니다. 조금. 그런데 그 비즈니스 마일리지를 원래는 1년에 올해 뭐 마일리지당 57센트 이렇게 1년 단위로 결정해야 하는데 올해 이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1월 달부터 그 사람이 마일리지를 6월 달까지 타고 다닌 마일리지를 클레임하면 그 사람한테는 58.5센트 마일당 58.5를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차를 타고 어디 가서 일을 했으면 그때 마일리지는 1마일당 62.5센트를 공제해 주라고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줄지 해서 까마득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자영업 하시는 분이 자기가 마일리지를 클레임하고 싶으면
이제는 log 파일을 갖고 와야 합니다. 자기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몇 마일,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몇 마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일리지를 적어갖고 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비즈니스학에서 1000마일을 오래 달렸다. 그래가지고 1000마일 곱하기 62.5 해줄 수도 없고 1000마일 곱하기 58.5라고 해줄 수도 없습니다. 물론 눈치껏 잘 하시면 될 것 같지만 정확히 하려고 하면은 그 자영업 하시는 분이 자기 마일리지 한 것을 적어 갖고 와서 1월 달부터 6개월 전반기에 얼마, 후반기에 얼마 갖고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일리지를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갖고 온 것을 적으셔요. 자, 이것이 내년도에 올해 하고 또는 그 전에 연도하고 세법이 바뀌는 겁니다. 뭐 올해 처음 바이타 봉사하시는 분들은 뭐 처음부터 그런 룰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 봉사하셨다가 올해 다시 오신 분들은 리턴 밸런스는 작년에 왜 이랬는데 올해는 이렇지 하고 헷갈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꼭 한 번씩 보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